핫쌤입니다. NCS 문제 풀이에 필요한 기본 틀을 익히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이항 대립이죠. 앞 시간에 상대방 의사, 이 지문을 파악하는 방법으로 읽다 관점은 맞지 않으니까 보다 관점에서 이 네 가지 틀을 익히자. 그러면 독해력은 자동 완성된다 그랬었죠. 이 네 가지 틀을 익히면 답을 찾는 데 필요한 정보만 골라서 해석할 수 있고, 지문 중에서 빨리 읽어야 할 부분 읽고 선택지 정오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 예문으로 내가 이것을 보여줬었죠. 하지만 잡혔습니다. 그러면 유튜브 등 돈을 벌 수 있는 시대다. 이게 바로 맞다 그렇다죠. 하지만 내 의견은 모두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건 아니야. 왜냐하면 이와 같은 요건을 맞춰야 하기 때문이지. 이유라는 표현이 우리말 왜냐하면 때문이다. 이것을 한자로 옮긴 거죠. 그래서 읽으려고 하지 말고 이와 같은 표현을 빨리 잡아내는 겁니다. 자, 총무부장이 비용 너무 과다하다 하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기획실장이 총무부장의 주장을 인정해 주는 거죠. 분명 그러하다. 그러나 내 의견이죠. 우리는 오늘만을 위한 투자가 아니라 내일을 위한 투자를 해야 한다.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이야 하고서 상대방을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그 과정이죠. 사부구성 작성틀 맞다 그렇다 하고 이슈 또는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러나 내 의견, 그러나 또는 하지만 가지고 내 의견, 생각, 주장을 펼치는 거죠. 자, 내 의견을 제시했으면 왜 그런지 그 이유를 대주합니다. 이것이 바로 두괄식이죠. 마지막에 그러므로 따라서 하고는 나의 의견을 한 번 더 정리 강조하죠. 특강 때 이 틀을 익히게 합니다. 외우게 하는 거죠. 맞다 그렇다. 그러나 내 의견 왜냐하면 때문이다. 그러므로 따라서 이게 입에서 술술 나와야 합니다. 자, 이번에는 이항 대립입니다. 이항 대립은 두 개 대립되는 개념을 맞세워 놨다 그 얘기입니다. 자, 앞에서 맞다 그렇다. 그러나 내 의견 서로 반대로 가죠. 그래서 이항 대립 구조죠. 자, 가장 대표적인 게 긍정과 부정이죠. 장점, 단점, 강점, 약점, 순기능, 역기능, 핵심, 비핵심. 이처럼 전문가들은 특정 사안에 대해서 글을 작성할 때 자꾸만 대립구조로 가져가려고 합니다. 이항 대립 예문을 가져왔습니다. 트럼프 공포를 팔고 힐러리 희망을 판다. 서로 대립되죠. 이 문장 하나로 상대방은 트럼프에 대한 이미지, 힐러리에 대한 이미지를 머릿속에 각인시키게 되죠. 이게 이항 대립의 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작문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 이항 대립 구조를 객관식 문제 풀이에 응용하자는 거죠. 객관식 문제는 이항 대립 구조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 발문에서 적절한 것을 물었다면 선택지 4개 가운데 적절한 것은 오직 하나여야 되죠. 나머지는 적절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선택지 진술의 특징만 가지고도 답을 찾을 수 있죠. 특강 때 어떤 학생이 매3비 책에 있는 문제를 이렇게 올렸습니다. 지문 없습니다. 선택지만 올렸습니다. 그리고서 답을 찾게 하는 거죠. 선택지 진술에 어떤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3번 빛이 결정된다. 4번 빛이 정해진다. 5번 빛을 만든다. 자, 3번과 4번은 수동이죠. 5번은 능동입니다. 그러면 1번, 2번 제쳐두고 3, 4, 5번에서 답을 고른다면 5번이 답이죠. 왜? 5번은 능동태이기 때문에 나머지 두 개는 수동태죠. 그러면 5번이 답이어야 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것은. 자, 수능 문제 보겠습니다. 광고 전략과 거리가 가장 먼 것은 밑줄 친 부분이 집단 기속에 대한 욕망이죠. 자, 기속이란 단어
욕망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기속은 행동이고 욕망은 생각이죠. 자, 이렇게 파악해 놓고 선택지를 보는 거죠. 1번 의학원입니다. 2번 골드카드, 3번 차, 4번 나죠. 그러면 1, 2, 3번은 공급자에 대한 얘기고 4번은 수요자에 대한 얘기죠. 그러면 답은 몇 번일까요? 4번이죠. 자, 나는 무엇을 쓴다. 왜? 난 소중하니까. 그래서 경제 용어에 순호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백로효과라고도 하죠. 이 용어를 선택지 진술에 녹여낸 거죠. 자, 이것까지 알면 좋은데 모르는 게 더 속 편합니다. 이렇게 그룹핑 해버리면 답을 바로 정할 수 있는 거죠. 자, NCS 문제입니다. 속성이 다른 하나를 찾으라는 거죠. 그러면 4개 가운데 3개는 속성이 같고 하나는 속성이 다르다는 얘기죠. 기억, 자, 간섭이란 단어, 관찰, 니언, 변형시키다, 노력, 디귿, 이 진술 자체가 개발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죠. 리얼, 순응하는 사상이랍니다. 순응은 행동이고 사상은 생각이죠. 자, 전부 행동 중심입니다. 순응하라 그러죠. 기억은 간섭, 관찰, 니언, 변형하고 노력한다. 디귿, 개발 자체죠. 그러면 답은 4번 해야죠. 순응은 까불지 말고 따르라 그 얘기죠. 자, 이번에는 피셋 문제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으라는 거죠. 그런데 꼴이 보니까 증거의 없음, 없음의 증거, 내용이 어렵습니다. 이럴 때는 선택지 진술의 특징을 찾으러 가는 거죠. 1번 보세요. 없었다, 안 왔다, 확인했다, 없었다, 안 왔다. 그러면 답은 3번이죠. 없었다, 안 왔다, 없었다, 안 왔다 이렇게 묶어버릴 수 있죠. 한 놈 툭 튀어나왔습니다. 그 놈이 3번이죠. 이 지문을 읽고 해석하려고 덤비는 순간 시간은 3분 걸립니다. 3분 투자해서 답을 맞추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틀리는 경우는 정말 억울하죠. 자, 이항대립 구조로 글을 보는 것은 주관적 판단이 아니죠. 선택지 진술의 특징을 찾기 때문에 너무나 객관적이죠. 객관식 문제는 객관적으로 접근해 줘야 합니다. 자, 이번에는 가스안전공사 문제입니다. 내용이 많습니다. 이거 언제 다 읽고 해석하느냐. 그런데 우리는 선택지 진술의 특징 가지고 답을 바로 정할 수 있죠. 1번 부족하다입니다. 부족하다, 어렵다. 4번 가능하다. 그러면 1번, 2번, 3번은 부정적 인식인데 비해서 4번은 긍정적 인식이죠. 그러면 답은 4번 해야죠. 해석하지 않습니다. 해석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자, 5번 수능 문제인데 많은 학생들이 이 문제 답 찾기 어려워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간단하죠. 자, 1번 보세요. 엄격하게 정한다. 2번 교육을 강화한다. 4번 소비 문화를 조성한다. 5번 관리 시스템을 마련한다. 근데 3번 보세요. 처벌 방법을 다양화한다. 답은 3번이죠. 1번, 2번, 4번, 5번은 사전적 조치입니다. 그러나 3번은 신용불량자가 생겨버렸죠. 그래서 사후적 조치죠. 지문에도 사후라는 표현이 있죠. 이것이 판단 기준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사부 구성과 이항대립 구조로 글을 보면 너무 쉽죠. 자, 2개밖에 틀리지 않았다. 유튜브 봤는데 그것이 시험에 영향을 줬다. 어떤 학생은 어려운 의사소통 2번 풀고 그러고도 시간이 남았다. 이 학생은 의사소통 강의만 보고서 코리를 필기시험 합격했답니다. 자, 자료해석마저도 이항대립 구조로 접근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학생들에게 자료해석 선택지 진술을 잘 봐라. 계산형 진술이 분명하게 들어간다. 계산형 진술의 특징은
어떤 값을 주는 거죠. 그리고 소수점 계산해야 되죠. 퍼센트 역시 계산해야 나오는 값입니다. 미만, 미달, 이하, 이상, 초과 이와 같은 표현이 있으면 동그라미 치라. 이것은 계산형 진술이다. 자, 계산형 진술과 해석형 진술이 있는데 어느 게 더 판단하기 쉬울까요? 해석형 진술이 더 쉽죠. 그러면 이제 우선순위가 만들어집니다. 문제를 보겠습니다. 피시의 문제입니다. 선택지 보러 갑니다. 자, 1번, 2번, 3번 70% 차지했다. 4번 50% 이상이다. 그러면 3번과 4번은 계산형 진술이죠. 그러면 1번과 2번 가운데서 먼저 답을 찾는 시도를 하는 겁니다. 답을 바로 정할 수 있죠. 두 번째, 역시 피시의 문제입니다. 자, 선택지 진술에서 1번, 2번 30% 이상, 3번 70% 이상. 그러면 2번과 3번이 계산형 진술이죠.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1번, 4번을 먼저 보고 1번, 4번에서 답을 찾을 수 없으면 이제 2번, 3번을 보는 거죠. 이렇게 우선순위를 정하면 답이 바로 보입니다. 이렇게 하면 자료 해석도 아주 쉽고 재미있게 접근할 수 있는 거죠. 자, 어쨌든 이론이 있습니다. 그 이론이 있기 때문에 문제를 출제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방대한 이론을 다 다시 정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론에서 비롯된 개념을 익히면 문제 풀이가 쉬워진다는 거죠. 자, NCS 문제 풀이에 필요한 개념을 이 책에 거의 수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먼저 보고 나서 산업 현장을 보자는 거죠. 그러면 이론에서 비롯된 개념 가지고 보기 때문에 접근이 쉽죠. 그리고 많이 풀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정답률을 높일 수 있죠.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점수를 받으면서 면접 열차 타러 갈 수 있는 거죠. 화이팅 하십시오.